자, 계속해서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ARP 인사 2급. 자, 문제 11번입니다. 당인사는 2024년 3월 기소 급여를 계산하기 전 박선우 사원의 책정 임금을 새로 계약하였다. 보기와 같이 책정 임금을 새로 등록하고 급여 계산 시 박선우 사원의 과세 총액과 소득세는 얼마인가? 입니다. 첫 번째인 경우에는 일단 박선우에 대한 연봉, 두 번째는 급여 계산, 이렇게 해서 보아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연봉 측정하려면은 이 사람의 인사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사정보 등록에서 처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급여관리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상경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여기를 이용을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인사 정보 등록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이름 박선우입니다. 박선우를 찾아서 한번 볼까요? 16번 라인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선우의 이제 급여를 이제 연봉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급여 정보에 클릭을 해서 여기 이제 책정 임금이 있을 거예요. 책정 임금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계약 시작일과 계약 종료일이 있는데, 자, 여기에 날짜를 여기 이제 밑에 4번 란 있죠? 4번란에 2024년 3월로 해줍니다. 그러면 계약 임금 추가 얘 누르고,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인 게 뭐냐면은, 근데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 연봉하고 이 월급을 어떻게 넣을 거냐. 광클해도 이거는 못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거는 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 사람의 연봉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놔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축키는 컨트롤 누르고 F라고 보네요. 컨트롤 F3번입니다. 이렇게 컨트롤 F3번으로 해주시면, 암호는 비밀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확인 누르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해지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입력이 가능해요. 그래서 연봉을 얼마로 할 거냐 했을 때 문제에서 3,927만원입니다. 자, 그럼 월급이 327만 2,500원에 시급이 13,653원이 되고, 다시 컨트롤 F3을 누르고 닫아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경직 급여 입력 계산에서 클릭합니다. 자, 기속은 3월입니다. 자, 지급일은 3월 25일자 지급일자입니다. 3월 31일자는 그 다음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1번에 해당해 주면 되고요. 조회 조건은 사업장, 그 다음에 조회킨 눌러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박선우에 대해서 이제 급여를 할 건데, 이 급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네모란에 체크를 꼭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박선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박선우 거만 해도 되지만 전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이렇게 다 체크를 해주고, 자, 그러면은 그 두 번째는 이제 다 체크를 해줬다. 그러면은 이 두 번째는 급여 계산을 클릭해줍니다. 자, 급여 계산에 클릭하면은 여기에 이제 계산 항목들이 존재를 하고요. 자, 그러면은 계산 키를 눌러줍니다. 자, 계산이 완료됐고요. 자, 박선우도 지금 이제 연봉이 계산이 됐습니다. 자, 연봉은 3,927만원에서 12달치 나누면은 기본급이 3272,5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내용에서 확인을 했는 내용이에요. 자, 아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아까 설정이 올바르게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소득세랑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박선우 것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박선우 것만 봤을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이 금액으로 나오더라 라고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세 총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지금 과세 총액은 3397940원이 됩니다. 근데 개인정보를 해서 밑에 이제 보아주시면 되고요. 3372940. 소득세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50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11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당에서는 2024년 3월 기속 급여에 특별급여를 추가하여 소득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보기와 같이 지급 대상 요건을 직접 등록하여 급여 계산을 진행한 뒤 확인한 정보로 올바르지 않은 설명은 무엇인가입니다. 단, 그 외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 등록 기준을 이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매일차 나오는 문제고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특별급여를 이제 추가를 해서 소득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제 봤을 때 이 문제에서는 급여 내용을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첫 번째는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을 해서 특별급여를 먼저 잡아줄 거예요. 그럼 특별급여를 잡으면은 특별급여 지급 대상에 본사랑 강원 지점에 속해 있는 월급인 모든 사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11번 문제 똑같이 상용직 급여 계산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테니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 해당하는 그 첫 번째는 그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이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했던 문제였고요. 자,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기속은 3월 이고요. 자, 보면은 이게 지금 설정이 지금 안 돼 있어요. 두 개가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안 돼 있고요. 하나 이제 추가로 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열었죠. 열었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걸 잘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특별급여를 추가하여 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라고 돼 있고 급여에 특별급여를 추가하여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3월 31일가 거가 기존에 있는데 여기에 특별급여를 하나 더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1번에 있는 형태를 끝냈고 2번에 있는 형태를 여기 특별급여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자 합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은 특별급여 지급 대상이 있죠. 자, 여기에 특별급여 지급 대상에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사업장 본사부터 해서 직종은 다 모두 다 넣어주고요. 이 중에서 월급칙만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잡아줘요. 그럼 이렇게 하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건 해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자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고 3월 기속 잡아주고 지급일은 두 번째 거 급여 특별급여 이거 주면 되고 그럼 8명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고 아까 11번 문제랑 똑같이 이분들 다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급여 계산에 자 클릭해줘요. 자,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1번 한번 봅시다. 해당 지급 일자의 지급 인원은 모두 8명이고 과세 금액의 합계액은 38615,670입니다. 자,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원수가 8명인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총 과세 금액은 38615,670원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해당 지급 일자의 지급 인원은 모두 동일한 금액의 특별급여를 지급받았다. 자, 특별급여가 한국민이 20만원, 김종옥이 4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때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나머지 거는 다 10만원입니다. 김을동은 없네? 특별급여가? 없네요. 아마 소속이 다른데, 예. 아까 특별급여가 많이 했을 때 7명 됐었거든요. 자, 그래서 금액이 다르다라고 정확하게 이제 보고요. 2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종현입니다. 자격수당 3만원 다시 이종현 사원은 자격수당 3만원 지급받았고 사회보험 부담금 176,250원이 공제되었다. 이종현
이종현에 해당하는 부분의 자격수당은 3만원이 맞고요. 사회보험이 176,250원이 공제되었다고 하는데, 나 솔직히 말해서 이 사회보험이 176,250원이 훨씬 넘거든요. 근데 회사 부담금, 이거를 뜻하네요. 176,250원. 이게 사회보험, 즉 회사 부담금을 뜻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대보험 다 해봤자 176,250원 넘는데,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입니다. 자, 4번은 정수연 사원의 실지급액은 3957730원이고 소득세는 149,520원이 공제되었다. 정수연의 소득세는 149,520원 공제된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실지급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차인지급액, 여기 제일 밑에 보면 돼요. 차인지급액 3957730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이에 정답 틀린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3번입니다. 당회사는 사원별 근태 내역에 따라 기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보기를 기준으로 2024년 2월 기속 박용덕 사원의 기타 수당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기타 수당을 계산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원단위 금액은 절사, 책정 임금의 1급 및 시급은 원단위 금액을 절사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키워드가 뭐냐? 근태입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이 문제는 무조건 출제됩니다. 그래서 근태인 경우에는 급여관리 쪽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급여관리 쪽에 근태 결과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근태 결과 입력에서 2월달 기속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자, 급여입니다. 자, 누구냐면은 지금 봤을 때 박용덕입니다. 여기 표시된 박용덕이고요. 여기에 지금 기타 수당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박용덕을 봤을 때 기타 수당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보니까 출근 일수의 1급, 지각시간, 조퇴시간, 외출시간 다 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지각, 조퇴, 외출은 있습니다. 근데 1은 언제냐면은 출근 일수는 20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출근 일수는 20일이고 1급은 나중에 조회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각 시간이 얼마냐면은 15분이에요. 그러면 얼마냐면은 0.25. 그러니까 조퇴 시간은 3시간 반이에요. 3.55시간. 그 다음 외출 시간은 1시간 45분 1.75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5분을 했을 때 4분의 1씩 끊어서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30분인 경우에는 4분의 2니까 0.5. 그 다음에 45분인 경우에는 4분의 3이니까 0.75. 그 다음에 60분은 4분의 4니까 이거를 1로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측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에 이제 이 사람의 시급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시급을 알려면은 인사관리의 인사정보 등록을 클릭합니다. 아까 11번 문제랑 똑같아요. 그래서 11번 문제랑 똑같이 해가지고 거기에 박용덕에 클릭을 하고요. 자, 거기에 급여정보를 클릭을 해서 똑같이 컨트롤 F3번 누르십니다. 자, 그럼 확인 누르고 이 사람의 시급 얼마냐면은 17,432원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곱하기 17,43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빼기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죠.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봅시다. 17,432원은 C급이고 1급이죠. 139,458원. 이게 8시간씩 정식적으로 근무했을 때 해당하는 금액이 돼요. $278,9,160원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빼줘야 되는 게 있어요.
얼마냐면은 2789160원에서 거기에 0.25 더하기 3.5 플러스 1.75 해가지고 5.5시간 곱하기 17,432원 해가지고 95,876원만큼 빠집니다. 이걸 빼야 돼요. 그러면은 정답은 이제 얼추 몇 번 나올 거냐면은 아마 3번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2693284입니다. 근데 여기서 0을 빼면은 269329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할 정답이 몇 번이냐면은 2693290원이 됩니다.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4번입니다. 당에서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 사원별 지급 형태를 구분하여 일용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보기를 확인하여 2024년 3월 기속 지급일 중 매일 지급 대상자를 직접 반영한 후에 계산을 할 때 해당 지급의 급여 내역에 대해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단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 등록된 기준대로 적용을 한답니다. 자, 한번 봅시다. 2024년 3월 기속 지급일 중 매일 지급 대상자를 보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는 사원 중에서 자재부이면서 시급인 사람을 먼저 조회를 해야 돼요. 누구인지 알아야 되죠. 두 번째는 이제 일용직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모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해결 사항은 뭐냐면은 거기 이제 사원 중에서 자재부이면서 시급인 사람들을 찾아야 하잖아요. 이때 어디에 있냐면은 일용직 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관리에 보시면은 일용직 사원 등록부터 자 먼저 첫 번째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깔끔한 방법을 오늘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에 거를 보시고 한번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자, 부서가 자재부이면서 시급인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서 자재부, 그 다음에 일용직, 급여 형태는 시급 이렇게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5명이 나옵니다. 5명이 나오는데 이 5명이 다 조회가 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으면 돼요. 2, 6, 10, 13, 15 이렇게 딱 해주고요. 이렇게 첫 번째로 하면은 해결이 다 끝날 거예요. 근데 일용직이고 기술직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네, 기술직은 없죠. 자, 그래서 일용직이고 그럼 여기에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자 클릭합니다. 자, 일용직 급여 입력의 계산을 하면은 지금 기속 월이 이제 몇 월 거냐면은 3월 기속입니다. 지급일은 3월 31일 매일 지급 1번이고요. 사업장 이거 그냥 조회 누르시면 돼요. 데이터가 없잖아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자재부이면서 시급인 사람을 찾는 거니까 거기에 대상자 추가를 작클릭해 줍니다. 그럼 아까 제가 적어놨던 2, 6, 10, 13, 15 이 번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회를 주면 돼요. 10번 없고 13번, 15번, 13번 없네, 15번 이렇게 3명 자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3명이 있고요. 김은채, 박소담, 박동민입니다. 여기에 자 클릭을 해줘요. 자, 여기에 자 클릭을 해주면은 여기에 이제 계산을 할 때 일단 지급 형태는 매일 지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봤을 때 그 일괄적용이 자 클릭을 해줍니다. 자, 10시간입니다. 평일이고 비과세는 15,000원이에요. 평일만 적용합니다. 그럼 적용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 시급 맞춰서 이렇게 이제 뜨는 거고요. 그럼 토요일 걸 다시 이제 일괄 적용해서 토요일 걸 다시
이제 따로 또 등록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 것만 또 따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이 돼요. 자,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해당 지급 일자의 대상자는 총 4명이며 과세 금액은 합계액은 15113,980원이다. 잠시만요. 이제 4명이라고 했는데, 자, 다시, 자, 보면은, 자, 6번하고 13번이 없거든요. 10번하고 13번이 없거든요. 10번 있네, 여기. 유성용. 10번을 제가 빠져먹었네요. 10번 다시 하고, 자, 4명으로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아까 혹시나 사람이 빠진다고 하면은 다시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당하지 마시고 그냥 다시 등록하면 돼요. 됐어. 예, 다시 이제 등록을 했죠. 그래서 꼭 이게 잘 돼 있는지 꼭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의 경우에는 인원수가 4명이라는 거를 다시 확인을 했고, 과세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과세 금액은 급여 총액을 보아주시면 돼요. 1호 자, 급여 총액 보시면은 1호 113,980원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해당 지급 일자의 대상자는 31일 중 26일을 근무하였으며 비과세 재액은 총 금액은 126만원으로 측정되었다. 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일단은 비과세 제외 신고분은 126만원인 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26일을 다 근무를 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여기 있죠. 26일자. 아까 비과세 총액은 맞아요. 맞고. 자, 박동민 26일, 유성룡 26일, 박소담 26일, 김은채 26일. 그래서 1번하고 2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해당 지급 일자에 실제 지급된 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김은채이며 해당 사원에게 실지급 금액은 4909,240원이 된다. 김은채의 실지급액은 개인정보로 해서 보아주시면 되고요. 자, 보아주시면은 여기에 이제 다시 할게요. 자, 김은채에 대한 부분은 월 지급액 쪽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은채는 금액이 다르죠. 5803,640원이 되는 거고요. 박소담은 4835, 그 다음에 3753,240, 3729,120. 그리고 3번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김은채가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실지급된 금액은 4909,240원이 아닌 5803,640원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내용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박동민 사원의 급여를 신협으로 받았으며 소득세는 공제되지 않는다. 자, 박동민이죠. 자, 계산을 할 때 박동민은 그 개인정보랑 봤을 때 계좌 이체 은행은 신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세는 공제가 되냐 안 되냐 라고 했을 때 보니까 없죠. 소득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박동민은 없고요. 그 다음에 유성룡, 박소담, 그 다음에 김은채만 소득세가 있고 나머지 소득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맞다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건 몇 번이냐면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5번입니다. 2024년 3월 기속 1홍직 급여 작업 전 아래의 보기의 기준으로 김한희 사원의 사원 정보를 직접 변경하고 급여 계산을 했을 때 해당 지급일에 실제 지급액 금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입니다. 단, 그 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 등록된 기준에 따릅니다. 자, 똑같아요. 예, 똑같이 이제 일용직인데, 자,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 14호 문제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는 사원 등록에 일용직 그 김한희 거를 이렇게 이제 4대 보험 적용을 해요. 4대 보험 적용을 하면은 두 번째는
이제 급여 계산, 그러니까 일용직이죠. 그래서 일용직 급여 계산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일용직 사원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김한희 클릭합니다. 자, 김한희에 클릭하면은 생산직 비과세를 적용함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사대보험을 다 여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함, 그 다음에 여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김한희 거는 끝났고. 자, 그러면은 일용직 사원 등록은 다 해가지고 처리를 했으니 혹시나 여러분들이 잘 돼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은 나갔다가 한 번 더 들어오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김한희 거가 이렇게 이제 또 돼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클릭합니다. 자, 기속은 2024년도 3월달이고 지급일은 두 번째 거 일정 기간 지급으로 잡아줍니다. 그러면 엔터 이렇게 치면 돼요. 자, 그럼 7명으로 나오고요. 그럼 아까 14번 문제랑 똑같이 여기 체크를 해주고요. 자, 기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괄 적용에 클릭합니다. 자, 클릭해주고 일괄 적용 시간은 평일 10시간으로 잡아줘요. 자, 비과세 10,000원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다 잡히고요. 주말은 없어요. 이때 있네. 주말 있네. 토요일 4시간까지 자, 일괄 적용 한 번 더 누르고, 자, 토요일까지 적용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설정이 다 됐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조건을 봤을 때 자, 어떤 요구냐면은 실제 지급된 금액은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급여 총액, 그러니까 전체 인원수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급여 총액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급여 총액에 차인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35519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냐면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부터 20번까지는 급여 관리에 해당하는 현황조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6번입니다. 당회사의 인천지점 사업장 기준 2023년 하반기 지급 총액 공제 총액은 얼마인가? 단 사용자 부담금은 포함한다 입니다. 자, 이 사용자 부담금이 이제 키워드가 되고요. 이 사용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 어디에 있냐면은 연간급여 현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간급여 현황을 클릭합니다. 자, 연간급여 현황에 반드시 사용자 부담금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금액이 안 맞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연간급여 현황에 포함해 놓고요. 조회 기간은 2023년 하반기입니다. 7에서 12월 달입니다. 어디 있냐면은 과세 비과세를 묻는 게 아니고 지급 총액 및 공제 총액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 공제 칸이 되는 거고요. 지급 구분은 뭘로? 급여예요? 급여 또는 특별급여 상여되어 있지만 놔두면 되고, 사업장은 인천지점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지급 총액 얼마, 공제 총액 얼마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지급 총액은 얼마냐면은 273670770으로 됩니다. 공제 총액은 얼마냐면은 제일 밑에 36746,88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7번입니다. 당회사는 전체 사업장 기준 2024년 2월 기속
급여 구분의 대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직종별로 대장을 집계하여 확인했을 때 직종별 지급 공제 항목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직종별 집계 확인했을 때 이제 직종별 지급 공제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 직종별로를 본다는 뜻은 뭐냐면은 직종별 리콜이 항목별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리콜, 항목별. 이게 키워드가 됩니다. 그럼 어디에 있냐?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이에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을 자 클릭합니다. 자, 사업장은 2024년도 2월달 기준으로 조회를 해줍니다. 자, 지급일은 1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급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종별이잖아요. 직종별이기 때문에 집계 구분을 여기에 부서별, 직종별, 기간별 다 적혀있죠. 여기 집계 구분을 직종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 지급 공제 항목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직종별 지급 공제 항목. 여기가 아닌가? 자, 1번 고문직 가족수당 11만원. 그 다음에 사무직 직책수당 45만원. 그 다음에 생산직 장기 요양보험료 64,310원. 자, 연구직 봅시다. 자, 연구직 소득세 254,540원. 연구직의 소득세인 경우에는 금액이 다르죠. 여기 있습니다. 430, 840, 000입니다. 여기서 다르죠. 그래서 몇 번? 4번이 틀렸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8번입니다. 부서별로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을 조회하고자 합니다. 2023년 하반기 지급 현황에 대하여 생산부, 자재부 부서 기준으로 조회 시 월별 급상여 지급 공제 항목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단 지급 구분 100번 급여로 조회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키워드가 급상여 지급 현황이 이렇게 키워드가 돼요. 여기 키워드가 되고 이제 보시면은 급상여 지급 현황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 급상여 이체 현황. 그러니까 급상여 지급 현황이 급상여 이체 현황인데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급상여 이체 현황을 자 클릭합니다. 자, 급상여 이체 현황을 조회하니 이게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부분도 하반기이기 때문에 하반기는 7에서 12월달 거를 6개월치를 조회를 해야 되는데 급상여 이체 현황의 단점은 뭐냐면은 이 기속 연월이 이거 한 달밖에 조회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대신 대체를 하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은 이 조회 자체가 다방면으로 또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칸에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을 자 클릭합니다. 자, 조회 기간은 2023년 하반기입니다. 7에서 12월 달입니다. 조회 구분은 여기 부서별로 잡아줍니다. 부서는 생산부와 자재부 두 개만 선택해줍니다. 자, 그래서 생산부에 이제 해당하는 근속 수당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6335 4901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이 자재부 소개에 해당하는 이 급여학계는 얼마냐면은 자재부 소개 급여학계는 67309라고 되어 있긴 한데 잠시만요. 여기 아니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자재부 소개의 급여 학계는 여기 76269300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재부 소개에 해당하는 고용보험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니 605-700 이렇게 되고요. 전체 총계라고 봤을 때 전체 총계에 해당하는 공제 학계는 얼마냐면은 잠시만요.
이 두 개를 합치면 돼요. 두 개 합치면은 지금 제가 사진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원래는 제 밑에 칸 보면 되거든요. 자, 이거 더해주면은 218896201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번하고 3번하고 4번은 맞다고 보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9번입니다. 당에서는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2023년도 4분기 급여 집계 현황을 직종별로 구분하여 집계하고자 합니다. 2023년 4분기 동안 급여 지급 내역 중 금속수당이 가장 적게 지급된 직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직종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거냐면은 직종별로 조회를 하려면은 아까랑 똑같이 직종별은 항목별이란 말이에요. 항목별하고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으로 봐줘. 자, 이렇게 해서 자, 한번 급상여 지급 현황을 자, 클릭합니다. 항목별입니다. 자, 그러면은 2023년도 4분기라고 했을 때는 10에서 12월 이거 되겠고요. 지급 구분은 급여. 그 다음에 집계 구분은 아까 문제랑 똑같아요. 항목별 어떤 거 직종별이죠. 그래서 직종별로 해서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근속 수당이 가장 적게 된 직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 고문직입니다. 자, 고문직에 해당한 부분이 가장 적어요. 그래서 가장 적게 된 직종은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고문직이더라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이냐면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당에서는 인천지점 사업장에 대해 수당별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 2023년 4분기 동안 소득세가 가장 적게 공제된 사원은 누구인가? 입니다. 이 급여가 제일 낮은 사람이 이제 답이 되는 건데, 이 문제의 키워드는 수당별 지급 현황이 이 부분이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랑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수당별 연간 급여 현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수당별 연간 급여 현황을 자, 클릭합니다. 자, 조회 기간은 2023년도 4분기 동안입니다. 자, 수당 코드는 T00 소득세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조회 조건은 사업장이긴 한데 인천지점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중에서 수당별 지급 현황에서 소득세가 가장 적게 된 공제 사원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 이 합계 금액을 보아주시면 되죠. 근데 이 부분에서 누구인지는 일단 떠나서 가장 적게 공제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18만 690원에 해당하는 강민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강민주가 있냐라고 했을 때 있네요. 그래서 가장 적게 된 사원은 누구냐? 강민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풀이 해설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역시 ERP는 풀이해설 시간이 참으로 많이 걸립니다. 사실상 이제 블로그 작성이 짧으면은 영상 시간이 상당히 길고 영상 제작을 계속 이제 시간 맞춰서 올리고 있긴 한데 제가 투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5월 말까지는 학원에서 근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월 말까지만 학원 근무를 하면은 저는 완전히 이제 이 학원에서는 완전히 떠나고 오히려 유튜브나 아니면 제가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더 집중을 할 계획이에요. 오히려 유튜브가 좀 편하죠. 왜냐면은 이 사람들마다 계속 바뀌다 보면은 사람들 제각각이기도 하고 제가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힘든 것도 있고 사실 그래서 이게 학원 강사로서의 이제 완전히 이제 그만두는 거고
그러니까 언젠간 또 다시 또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유튜브가 더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냥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또 좋겠고요. 인사는 이번 시험 난이도가 저기 1월달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문제 요구 사항도 상당히 쉬운 편이었고, 그리고 약간 딱히 뭐 까다로운 문제도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달 시험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충분히 준비하시고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년에는 저도 인사하고 물류도 확장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물류나 생산을 또 준비한다면은 2급에 대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고요. 자, ERP 인사 2급도 어느 순간 4회차 분 정도 되고 5회차 분 정도의 샘플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2023년도 7월달에서 최초의 프리해설을 시작을 하고 이제 벌써 1년이 이제 다 돼갑니다. 그래서 3달 정도 지나면 1년 정도 되긴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보시고 많이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제 블로그를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